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이분 좋아하는 분 많은데 바로 우리 조프로 경제 팁 시간입니다. 바로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기자님 어떻게 그 대선 그 결과 보시느냐고 좀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셨는지요? 아침에 봤습니다. 아침에 보셨군요. 예, 또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사실 양쪽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단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렇죠. 양쪽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양쪽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당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자본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전망인지요? 네. 자본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은 시황 말씀 안 드려도 되나요? 저 지금 이제 예. 시장 상황이 정말 좀 궁금한데 우선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좀만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으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최근에 폭등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산유국의 증산 기대로 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배럴당 11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호재가 됐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면서 좀 상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반등을 했고 오후에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다시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2.21% 오른 2680.32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오늘은 순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혹시 이게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기존 예전 자료들 좀 찾아봤는데요. 별로 이렇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15대 때, 17대, 19대 때는 하락했고 16대, 18대 이번에 상승했으니까 역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조태현 기자님 생각할 때 20대 때도 어쨌든 간에 좀 호재가 있을 그런 전망은 아니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아주 원유값도 있고 그런데 오늘 상승된 것은 어떤 대선의 어떤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설주라든지 원전주 같은 것들이 오르면서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외 환경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계속 순 매수를 하면서 그 주식시장을 받쳐줬거든요. 근데 오늘 개인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조금 팔았더라고요. 팔기 시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낙폭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약간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바닥이다 싶어서 사면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고 참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조태현 기자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주식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정보를 준다면 어떤 정보를 주고 싶으세요? 사실 테마주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격언은 최고의 테마는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주, 가치주 이런 데를 항상 하시면은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자, 우리 조태현 기자님의 그 정보를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본시장 변화 이제 좀 이야기하려고 좀 전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 자본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좀 눈에 띕니다. 주식과 관련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증권, 주식 많이 하시죠? 증권거래세가 있죠. 지금 코스피가 증권거래세 0.08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0.15를 합쳐서 0.23%고요. 코스닥도 0.23%입니다. 2023년 이후로는 세율이 좀 낮아지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 문제가 있는 세금입니다. 이게 세금의 원칙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건데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세금을 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금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인데 지금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그래서 사실상 대주주만 부과가 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1년에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면은 최대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예.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선 나오고요. 예.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은 환영하는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닌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는 걸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이 대주주나 소위 말하는 큰 손들에게 네.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어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학계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세금으로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유지하되 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에 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어떻게 바뀔 전망인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매도 하면은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악의 축. 나 폐지했으면 좋겠어. 저는 나 이 공매도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이거. 예. 근데 사실 공매도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제도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모든 제도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태인 기자님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짧게 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앵커님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은 저는 시장에 진입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거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대리인 문제라고 하죠. 우리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영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런 미국계 은행들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해낸 것도 공매도 세력이었어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 체제로서 작동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감시 체계가 아니라 어떤 좀 약간 그것이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가지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건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나쁜 일도 많았고 처벌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은 공매도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다만 지금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같은 것들이 여러 조건들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용도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지금도 공매도는 일부 정지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는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정지되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굳이 정책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평가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울분을 터뜨리는 일 중에 하나가 최근 물적 분할로 설립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사업,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게 핵심 사업이 떨어져 나와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모회사랑 자회사가 다 상장이 돼버리면 이 자회사 상장이 안 되면 모회사로 회계가 집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둘 다 상장을 해버리면 당연히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건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 모회사 자회사 동시에 상장하는 게 관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게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대주주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때는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서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도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그 소상공인에게 이제 50조를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나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50조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 두텁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바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이미 17조 원 규모의 소위 눈꽃 추경이라고 하죠. 1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수가 더 들어온 거를 사용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건 아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국채 그러니까 나라 빚으로 충당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로 적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한다. 이건 좀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많았는데 너무 함부로 썼다. 맞아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죠. 국가 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추경 때 상황을 보면요. 국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금리가 상당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엔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다가 자칫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만 올린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네. 동해안에서 심각한 산불도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을 확대하고 또 추경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이나 공공주도 일자리 같은 부분에서 좀 예산을 대폭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적자 국채의 부담은 적어졌다는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또 이것은 어떻게 마련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 팁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허황되거나 이런 공약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공약을 철회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겠지만은 잘못되거나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은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기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권력은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은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해야 한다. 역시 우리 조태현 기자님. 졸레네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실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우리 YTN 경제부 우리 정말 YTN에 없어서는 안 될 조태현 기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